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거든. 이게 중요한 거야.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관계에 초점을 잡아서 문제를 푸는 거지 위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다. 그런데 위치까지 섞어서 문제를 내는 게 있거든. 그래서 1번이 관계에 집중하는 거. 두 번째, 관계에다가 위치까지 물어보는 거.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고 이게 보통인 거야. 그러면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접하는 게 특별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떤 원이 있는데 직선이 접한다는 건 겁나 신기한 일이야. 그지?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원이랑 직선 사이 위치 관계에서 직선이 막 원 위치를 막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엄청나게 많은 직선 중에 접하는 건 어떤 한 기울기를 가지고 쭉 써내려간다 치면은 딱 두 개밖에 없거든. 예를 들어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의 기울기가 1인데 직선의 기울기가 1인 상태로 막 긋다 보면 진짜로 접하는 건 이거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기하고 특별하니까 이거에 관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거지. 나중에 니네가 수능 공부를 하는데 미적분 문제를 푸는데 미적분 문제의 핵심은 접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좀 많거든. 그래서 막 문제를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개 어려워. 그러면 접하겠지? 하면서 풀면 웬만하면 풀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 정도로 접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다. 그래서 접하는 게 첫 번째다 라는 거지, 문제를 낼 때. 자, 접하는 거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연립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는 거지. 우리는 접선은 항상 원과 수직으로 만날 거니까, 반지름이랑 항상 수직으로 만날 거니까 우리는 이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과 원의 중심 m,n이라는 게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x-m 제곱 플러스 y-n의 제곱 이렇게 쓰지 말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그 다음에 px qy r은 0 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얘를 y는으로 식을 만든 다음에 대입해서 교점이 하나니까 판별식이 0 이렇게 쓰는 게 틀렸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걸 쓰지 않아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가,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에서 원의 접선을 긋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 점의 좌표가 뭐 m, 그래, 식을 하나 쓸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9 이렇게 해놓고 2,3에서 접선을 긋는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식을 쓸 때 이렇게 한단 말이야. 원의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3이고 여기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기울기를 모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괜찮니? 그래서 우리는 여기 mx-2m 플러스 3
y를 넘길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n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이 있고 0,0이 있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반지름과 같다 하면 F값이 구해질 거 아니니 여기까지 괜찮지? 한번 구해보자. 자, 이 똑같은 거야. 3,2에서의 접선도 구해봐. 풀이는 똑같아. 성에 빨리 계산해봐. 귀찮아하지 말고. 아이, 할 줄 아는데 자꾸 이런 거 시키네. 이러고 있지 말고. 어? 아니야? 두 개 다 거예요? 어. 이게 노란색이고 이게 빨간색이야. 니네가 식을 써보면 알겠는데 여기에서 이 노란색 기울기 두 개는 정확하게 딱 나와. 상수. 그지? 얘 한번 해볼래? 이거 몇 개 나오니? 효진아, 몇 개 나와? 한 개밖에 안 나오지. 뭐 나왔어? 그 12분의 5. 하나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문제를 푼다. 알겠지? 반지름이랑 같다. 얘는 두 개가 나와요. 알겠죠? 왜? 아니야? 마이너스 12분의 5래. 됐지? 자, 왜 하나밖에 안 나오냐면 직선의 기울기를 내가 구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그지? 그런데 이 빨간색 직선을 보면 마이너스 12분의 5가 얘를 뜻하는 걸 거야. 그지? 근데 얘도 접하거든. 왜냐하면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여기 3,2라는 이 점은 여기에서 접한다고. 그치? 근데 여기 x축이랑 수직으로 가는 이 직선은 1차 함수가 아니거든. 접하는 직선은 맞는데 1차 함수가 아니야. x는 3이라는 식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울기라는 건
이쪽으로 가는 이게 기울기가 0인 상태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꺾이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양이 되는 거고 시계 방향으로 꺾이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음이 되는 거였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울기가 90도가 딱 될 때 이 기울기는 없어. 그죠? 이런 기울기는 없다고.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기울기의 뜻이라고 한다기보다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으로 구하거든. 괜찮니? 근데 세로로 생긴 이 직선은 x의 변화가 없어. 맞니? 그럼 분모가 0이라는 뜻이잖아. 분모가 0인 분수는 없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없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니네가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기울기 문제가 나왔을 때 분명히 접하는 거는 두 개 있거든? 원이 있고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무조건 두 개가 그어져야 돼. 알겠지? 근데 니네는 분명히 틀리지 않게 식을 깔끔하게 썼는데 하나밖에 안 나와. 알겠지? 그럼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세로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서 당황해가지고 이상하다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안 남았어? 하나는 세로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괜찮죠? 다음은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3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x축과의 교점 PQ가 있을 때 PQ 길이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자,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니네가 생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니네가 방정식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x절편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x절편인 걸 내가 알았으면 y에다 0 집어넣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런 학생들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림을 생각하지 않고 식으로만 문제를 푸는 습관이 들어있어서 그래. 알겠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평면좌표에서부터는 그림 그리는 연습을 계속
하라고 이게 연달아서 쭉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면 좌표부터 도형의 이동까지는 메인이 그래프야. 알겠지? 모든 문제를 그래프를 섞어가면서 풀으라고 문제가 형성되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보고 x축과의 교점이니까 x절편이니까 x절편 구하기 위해서 y에다 0을 넣으면 x 플러스 3의 제곱은 플러스 4는 13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걸 썩 좋아하지 않는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넘겨가지고 뭐 x 플러스 3의 제곱은 9고 x 플러스 3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x 값이 0 또는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인가 봐. 됐지?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를 잘 보면 문제에서는 성분의 길이를 구하라고 이야기한 게 메인이잖아. 그지? 그래, 나는 이 성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좌표를 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게 잘못된 게 아니지만 내가 문제를 그냥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굳이 둘러 간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굳이 안 구해도 되는 점을 구해서 문제를 푼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내가 그래프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이 길이는 2고 이 길이가 루트 13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이 길이가 3이겠네. 이해됩니까? 결국 이거는 좌표축과의 관계가 아니라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결국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야. 좌표축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 뭐 좌표축도 직선이잖아. 따지고 보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가 같으니까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6이구나.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도록 계속 그림을 그리도록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든 여기서 말하는 필수의 유형 12번 문제가 나타나든 사실은 똑같은 문제라는 거.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유형 1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나지 않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만나는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어도 돼. 원이 있어요. 원의 중심이 2,0이야. 자, 이 만나는 직선이 있나봐. 이런 식으로 만나는 직선이 있나봐. 접하는 직선이 있나봐. 이렇게 해서 y를 넘긴 다음에 x-y 플러스 n은 0과 2,0 사이의 거리는 2 플러스 n 이건데 이게 반지름과 같은 게 접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루트 2를 곱해주면 2 플러스 n이 36이니까 6이 될 거고 이렇게 된다면 n이 4가 되거나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건데 그럼 이 직선이 y는 x 플러스 4고 위에 있으니까 이 직선이 y는 x 마이너스 8인가 봐. 나는 안 만나고 싶으니까 이 직선을 위로 올려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이 직선, 접하는 직선을 위로 올려버리면 안 만날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직선을 밑으로 내려버리면 안 만날 거 아니야. 괜찮습니까? 공식처럼 안 만나려면 뭐 반지름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비교했을 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더 길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니네가 기준을 잡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나지 않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은 5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사면을 접하니까 만나서. 괜찮아요? 요런 느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니네는 이렇게 풀었을 거야.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2분의 2 플러스 n인데 이게 루트 18보다 크면 안 맞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거란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똑같은 행동이다. 근데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문제를 풀고 있냐에 대한 차이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도형에서는 접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신기한 거니까 접하는 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는 겁니다. 나중에 니네가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이런 식으로 접하는 걸 기준으로 구간을 쪼개는 걸 많이 해요. 실제로. 알겠죠? 자, 유형 12번. 좀 전에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데 선분 AB 길이를 구해라. 이런 공식들은 외우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런 공식들은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공식은 의미가 없다. 그냥 내가 그림을 그려서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 이 같은 경우에는 원이 있고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데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재고 반지름하고 피타고라스 2배.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깔끔하게 이어지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됐고, 요거. 자, 점 P에서 원의 근접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PQ 길이를 구하여라. 자, 접선이 생겼고 점이 생겼잖아. 그럼 그런 포인트가 생기면 니네가 어떤 하고 싶은 행동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이 있어. 그리고 그냥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 하나 있대. 그러면 니네는 본능적으로 수선을 그어볼까? 이 행동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직선이 있고 점이 있는데 그래 그냥 직선과 점이구나 이게 아니라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는 이 행동이 되게 중요한 행동이라는 거지. 이걸 궁금해하는 거야 실제로 수학에서는. 두 개의 점이 있어. 두 점이 있구나 가 아니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니? 이런 것들은 거의 수학에서는 본능적인 행동이야. 알겠지? 그래서 접점이 생겼고 원의 중심이 있으면 당연히 선을 그어서 수직으로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지. 괜찮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테니까 피타고라스로 PQ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유형 14번 위치관계. 그러니까 원 위의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니네가 원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수직으로 재는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직선을 위로 평행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위로 평행이동을 조금씩 시키다 보면 딱 제일 처음 만나는 위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딱 처음 딱 만날 때 스탑 하면 그 위치가 접점이겠죠. 괜찮습니까? 올라가다가 제일 처음 만나는 딱 그 순간. 그 순간은 접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을 딱 넘어서는 순간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리고 계속 위로 쭉 올리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딱 접하면서 이걸 또 딱 넘어가는 순간 안 만나게 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점이 제일 멀겠구나. 괜찮습니까? 이 점이 제일 가깝겠구나 까지 이해했으면 이 점과 이 점을 구하라는 문제도 있지만 그런 문제는 많지 않으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안 구한다 하더라도 거리 정도는 좀 쉽게 계산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서 반지름을 빼면 최단 거리가 나오고 원의 중심에서
여기 직선까지 거리를 잰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면 최장거리가 나온다 까지를 가지고 문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단순히 이 거리만 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 니네 많이 봤을걸?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는데 원위에 한 점 P가 있어서 이 삼각형 넓이의 최대를 구하시고 이런 거. 괜찮습니까? 이런 문제 많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문제잖아. 원리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니네가 느낌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인데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8이었다. 그러면 원 위에 한 점 P가 있어서 P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자연수가 되는 P점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물어보는 시선만 살짝 바꾸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차피 밑변의 길이는 고정이기 때문에 높이가 최대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그래서 높이가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제일 멀리 가야지.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야 넓이가 최대가 되겠구나.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최단거리가 3이고 최장거리가 13이잖아.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제일 짧은 점은 1개. 그러니까 거리가 3이 되는 지점은 하나. 근데 거리가 4가 되는 지점은 2개 있다는 거지. 요렇게. 어딘지는 몰라. 하지만 거리가 4가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긴 있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거리가 5가 되는 지점 분명히 있겠지. 어딘지는 몰라. 거리가 13인 지점 하나 있잖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5가 되는 거 2개, 6이 되는 거 2개, 7이 되는 거 2개 이런 식으로 점의 위치를 몰라도 개수는 셀 수 있잖아. 이해됩니까? 최대 최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문제를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도 문제를 낼 수 있냐면 이제 관계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짚어볼까? 그러니까 A 좌표가 3,0이고 B 좌표가 마이너스 1,0인 마이너스 2,0인데 A와 점 A와 B를 이렇게 해야지. 한 점 P가 있어서 점 P가 있어서 AP 대 BP가 3대 2를 만족하는 점 P와 삼각형 AB 이렇게 써요. AC 점 P가 존재해서 삼각형 ABP 넓이의 최대값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해보세요. 숫자가 안 이쁜가? 좀 이쁘게 나와야 되니까.
요렇게 하면 좀 이뻐지나? 뭐 이런 문제도 있겠죠. A가 1,0, B가 5, 좀 더 이쁘게. 가 있고, 그 다음에 AP, 점 A와 P, 직선 한 점 P가 있어서 P가 존재해서 직선 AP의 기울기와 직선 BP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삼각형 POC의 넓이 최대값 문제는 뭐 어떻게든 나오지. 가은아, 이거 원의 방정식 구했어? 이게 원의 방정식이 아니야? 이거 식 말해볼래? P를 뭐로 잡아? 그래. 말해봐. 루트?
대 루트 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2대1 제곱해서 내항이고 외항이고 해도 돼요. 그래서 제곱을 하면은 이렇게 없어지고 4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 A 말해. A 제곱 마이너스 8A 10 플러스 16 B 제곱은 4A 제곱 16A 플러스 16 플러스 B 제곱 4b의 제곱.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얘로 넘기면 3A 제곱 플러스 24A 3이요. 3으로 나눠주고 그래서 A 플러스 4 제곱 플러스 B 제곱 은 양변에 얼마 더했어요?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양변에 얼마 더했어? 16이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점피가 여기 어딘가 있다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점 P가 존재한다는데 점 P가 존재하는 위치를 찾아보니까 이런 원을 만족하더라고요. 근데 A와 B와 P 사이에 삼각형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삼각형을 요래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4니까 높이가 4일 때가 최대겠지. 밑변의 길이는 6이고. 자, 이 문제가 최대값, 최소값 문제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짝꿍이 된 거지. 그지요? 위치 관계와 이제 직선과 뭐 원 사이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거지. 여기에서 이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걸 알면 상관이 없는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모른다고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건 아니니까 식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가면서 풀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럼 요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수직으로 만나는구나, 수직으로 만나는 점 위에 P가 있구나 라고 하는 순간 지름을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원이 이렇게 있다. 여기 어딘가에 A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B가 있어서 P가 이렇게 있으면 AP랑 BP 수직으로 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가 수직으로 만나면 지름을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A와 B의 한가운데 원의 중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의 중심은 4, 마이너스 4겠지.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A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10이잖아.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5겠죠? 괜찮습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 어딘가에 C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O가 있나봐, 원점. 이렇게 했을 때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당연히 높이가 최대인 지점이겠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높이라는 건 이 선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둔각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나는 높이를 어떻게 구한다? C와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잰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는가. 이것저것 여러 개가 짝꿍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어려워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뻔하다. 높이의 최대값, 최소값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어차피 O에서 C까지 거리는 하기가 쉽기 때문에 높이를 물어보는 문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로 존재할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 유형 15번. 이거는 니네가 공식을 외웠으면 좋겠어요. 사실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은 외우고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제곱이 있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요 정도는 외워야 되지 않나. 알겠죠? 요 정도는 외워야 되지 않나. 그리고 원의 방정식이 있고 그 다음에 원 위의 점 A, B를 지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외워야 된다. 그러니까 중심이 0,0인 그런 원은 원에서의 기본형이잖아요. 그래서 기본형에 대한 이 접선의 방정식 문제는 공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외워주면 좋겠고, 이제 중심이 0,0이 아니라면 이제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푼다거나 아니면은 기울기를 이용해서 푼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5 이런 게 있을 때 4,2 4,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괜찮습니까?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얘는 기본형이 아니니까 공식 씌울게요.
좀 더 이쁘게 4,0이라고 이렇게 하면 자, 첫 번째. 나는 직선을 기준으로 식을 만들 거야. 이거 기울기 모르네? y는 m에 x-4. 식을 전개하면 이렇게 될 거고, y가 넘어오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3m 플러스 2 마이너스 4m이 루트 5. 자, 요렇게 식을 세우면 얘 1로 넘기고 양변 제곱하겠죠?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는 5m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돼서 얘 1로 넘기면은 얘가 1로 넘어가야 되겠다. 4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은 0해서 2m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니까 m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그래서 요렇게 식을 쓰는 사람이 있고, 됐죠? 두 번째는 점을 기준으로, 이 점을 기준으로 식을 써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요걸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점으로 만들어내는 기울기, 이게 얼마? 2가 되는 거지. 얘 기울기가 2니까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그래서 기울기 알고 점 알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직선을 이야기할 때 점과 기울기를 가지고 직선을 계속 풀어주는 학생들은 계속 문제를 어렵게 갈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게 뭐 안 중요하다, 이게 뭐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요렇게 풀었을 때 문제가 쉽게 풀리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 이게 너무 익숙해서. 난 이걸 겁나 빨리 푸는 거야, 그냥. 그거 뭐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복잡하잖아요. 실수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거다라는.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내가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요 두 가지 방법 중에 이걸 차라리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실수를 좀 덜하고. 그러니까 계속 어떤 공식 같은 느낌이 아니라 어떤 관계를 좀 더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원에서는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를 알려준 거예요, 이 문제는. 기울기를 알려줄게 식 쓸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니네는 기울기를 가지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해도 좋고, 아니면은 공식을 이용해도 좋고, 적절한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접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이 방식을 쓸 수는 없는데, 괜찮습니까? 공식을 쓸 수 있으면 되게 좋다 이 말입니다. 이거 예를 들어 이 기울기가 2니까 이걸 보고 y는 2x 풀마 r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공식을 쓰면은 좋다라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공식을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못 쓰겠으면 y는 2x 플러스 a 한 다음에 얘가 이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이런 식으로 a 값을 찾아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대표 유형 16번은 설명한 거고, 자, 두 접선의 기울기에 관한 이야기. 보통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보통은 예각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근데 여기에서 좀 가까이 오면 이렇게 수직이 될 수도 있죠. 괜찮습니까? 그런데 더 가까이 오면 둔각이 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니네가 살면서 둔각 가지고 풀어본 문제는 없을걸? 그렇지 않습니까? 접선을 물어보는데 둔각인 접선 두 개가 나올 정도로 여기 외 밖에 있는 이 점을 원에 엄청나게 가까이 붙이는 문제는 없어요. 알겠죠? 어렵거든. 그래서 니네는 거의 대부분 요거와 관련된 문제를 풀 거고, 요랬을 때는 이제 기울기의 합, 기울기의 곱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걔를 이용한 2차 방정식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 2차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이 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식을 쓴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거의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제 요거 수직으로 만나면은 또 이것도 특별하잖아요. 생긴 게 이쁘더라. 이거지. 이렇게 이쁘더라. 그래서 수직이면 접점도 수직이기 때문에 수직. 그래서 거리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잴 수 있다면 반지름 구하는 것은 아주 쉽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으로 이쁘게 생겼을 경우에는 기울기의 곱을 물어보면은 마이너스 1이겠지 뭐.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볼래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할 거고, 기울기 얼마인지 모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에서 원의 근 두 접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이런 특별한 말이 없어도 이걸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참이 아니면 바깥에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이 있고 접선이 이렇게 뭐 있다는 거죠. 뭐 이런 느낌으로 접선이 있다. 여기에서 이렇게 거리를 쟀을 때 루트 5가 나오면 된다. 그래서 거리를 재면 절대값 0,0이니까요. 이게 루트 5다. 양변 제곱을 하면 넘어가서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알겠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건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m값이 비율기고 만족하는 m값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인수분해는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일단 설명은 대충 했으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싹 정리를 해보시고 뒤에 있는 문제 몇 개 골라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뒤에 보세요. 39번 그 다음에 41번 그 다음에 그것도 보지 않아? 아까? 그래 49번 (52번) 그 다음에 58번 그 다음에 64번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자.
그러면은 같이 풀어볼까요? 39번. 답지는 니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답까지는 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의 중심 1,3 반지름 루트 8. 그래서 직선과 원 사이에 만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x-y 플러스 n은 0 루트 2분의 절대값 1-3 플러스 n 거리는 반지름보다 커야 해. 요식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x-4의 제곱 y-3의 제곱은 16 갖다 썼고 9 갖다 썼고 7 넘어왔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중심이 4,3이고 18이니까 3루트 2죠. 그래서 이제 루트 2분의 절대값 4-3 플러스 n이 3루트 2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서 n의 범위를 찾아가지고 겹치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길다 하더라도 내가 식을 쓸 때 어차피 식 쓰는 패턴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혹시라도 연습을 할 때 니네가 여기 원의 방정식 만들 때 요거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쓸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왼쪽에다 쓰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양변에다가 같은 숫자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거든.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이렇게 쓰지 마세요. 알겠죠? 오케이? 양변에 똑같이 16을 더해주는 것이다. 그 다음 41번. 자, 이 문제를 보고 우리가 원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3, 9, 4, 13인데 넘어오니까 25가 되겠네. 그래서 원의 중심 C가 있고 이렇게 만나나봐. 여기가 A, 여기가 B.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A와 B를 구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각형 ABC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선분 AB를 밑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여기서 이렇게 높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를 H라고 할까? CH 높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 알죠? 5.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계산한다. 9, 16, 절대값 9, 마이너스 8, 플러스 9. 이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되면 5분의 10이니까 2네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요 변의 길이를 구하고 밑변 높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두 점을 구하는 이유가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찾은 다음에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겠다 라는 거라면 그림을 꼭 그려봐야 돼요. 알겠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풀릴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돌아가는 거라는 거. 원의 방정식은 계산을 일부러 더럽게 만들긴 하지만 그거는 진짜로 어려운 문제들이고요.
알겠죠? 대부분의 문제는 좀 쉽게 갈 수 있는 코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49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했던 거네. x제곱 y-5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원 있고 직선이 있는데 여기가 0,5고 자 거리를 한번 재볼까요?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 7 이 거리가 7이거든. 근데 반지름이 5래. 그럼 최단거리가 2 최장거리가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자연수인 점 거리가 2인 지점 1개 그 다음에 거리가 3인 지점 2개 4인 지점 2개 해서 쭉 가다가 11인 지점 2개 12인 지점 1개 이런 식으로 끝이 나는 거죠. 괜찮습니까? 거리가 3인 지점이 2개가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거리가 3인 지점이 있다.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양쪽에 분명히 2개씩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52번. 자, 기울기가 2인 직선이래요. 그러니까 저걸 보고 우리가 그냥 식으로 2x 풀마 루트 20에 루트 4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공식을 쓸 수 있으면 제일 나이스하고 근데 나는 공식을 몰라. 그러면 y는 2x 플러스 뭐 a 이렇게 잡은 다음에 2x 마이너스 y 플러스 a는 0 이렇게 해서 루트 5분의 절대값 00 집어넣으면 a 이게 루트 20과 같다. 이게 촉선에 관한 식인 거죠. 그래서 a 값을 계산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괜찮기는 해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공식이 있습니다. 뭐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 말고 이 전 교육과정이나 전전 교육과정에서는 요 공식으로 푸는 문제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알겠죠?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공식으로만 푸는 문제는 사실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공식으로만 풀면 안 돼. 다른 애들이 문제를 풀 때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 라고 하면 쉬운 문제를 공식 하나로 끝낼 수 있는 걸 니네가 공식을 안 배웠기 때문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고 저걸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문제가 지금 푸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어. 근데 각각의 문제에 대한 공식들이 좀 많았거든. 그래서 문제가 어렵지만 공식을 이용해서 좀 쉽게 풀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니네는 공식을 많이 안 배우는 대신에 문제를 훨씬 더 어렵게 풀고 있는 중이에요.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근데 수학적인 교육으로는 그게 더 맞는 방법이긴 하지. 원리를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해야 돼서 니들이 힘든 거지.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값이 얼마예요? 10. 요거 10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제 삼각형 딱 그려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58번. 자,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자, 이것도 사실 공식이 있거든. 이게 일반형이라서 이게 이런 식으로 중심이 0,0이 아니어도 공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 제곱이고 원 위의 점 p, q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의 공식은 똑같아요. 이게 공식인데 이 공식을 거의 쓰지 않죠. 굳이 외워야 되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식대로 푼다면은 3,1을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2x-1 그 다음에 -1에 y-2는 5 이게 접선의 방정식인 거죠.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풀지 않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원리가 아까 전에 한 것처럼 중심이 1,2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데 이 점의 좌표가 3,1이래. 그러면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다. 2분의 -1. 근데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얘와 수직으로 가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2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을 옛날에는 많이 외웠어요. 알겠죠? 공식을 많이 외워서 그냥 빨리빨리 문제를 풀었어.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상황을 보고 내가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공식을 굳이 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 P에서 그은 두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해라. 그래서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네가 요렇게 잡고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0이지? 그러면은 6 이걸 계산한 게 루트 6 이렇게 됩니까? 맞아요? 중심이 0,0이고 거리를 재는 거니까. 그러면 양면을 제곱하면 이렇게 됩니까? m제곱이요. 그래서 m은 풀마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y는 루트 5x 플러스 6 y는 마이너스 루트 5x 플러스 6 그러면 삼각형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여기 x절편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y에다 0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루트 5분의 6일 거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6이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라. 루트 5분의 12 높이 6 이러면 삼각형의 넓이가 만들어지는 거겠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이 있는데 원이 이쁘잖아. 원의 중심이 0,0이야. 여기 0,6이 있어서 접선이 이렇게 그어지는 거거든. 좀 더 이쁘게 그릴까?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6인 거 알죠? 수직. 어디서 많이 봤다 그죠?
괜찮습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우리 이거 직각삼각형에서 막 닮으면서 막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그죠?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이 길이를 구하고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뭐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괜찮니?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공식들을 쓰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생각보다 뭐 공식으로만 꼭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접선을 이제 니네가 그거 보면 알겠지만 이게 원이 y축 대칭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접선도 y축 대칭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점만 찾을 수 있으면 당연히 반대쪽으로 대칭이니까.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 루트 30? 얘 제곱 36은 루트 30 곱하기 요거 빗변 뭐 빗변을 K라고 할까? 빗변 K는 루트 30분의 36이 될 거고 그래서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얘 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뭐 요 길이를 그냥 구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자, 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고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풀기 위해서는 꼭 그림을 동반해서 상황을 훑어봐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열심히